청주로 쏟아지는 수도권 쓰레기의 꼼수 반입을 막기 위해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대 5배까지 웃돈을 물려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압 송전선로 34개가 충북 전역을 거미줄처럼 뚫고 지나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고령화 지역인 단양에서 노인 2명 중 1명이 여전히 일터에 나간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은퇴 후 쉬지 못하고 현역으로 계속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로 밀려온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 몰래 계약해도 되고 웃돈인 협력금을 낼 필요도 없었던 건데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청주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밀려오는 현실. 지역사회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로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무책임, 정치의 비겁함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며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장 쓰레기 유입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보낼 때만 서로 협의하게 돼 있을 뿐 지금처럼 민간 소각장과 거래할 때는 청주시와 상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반입협력금조차 공공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폐기물 업체들이 돈이 되는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이른바 덤핑 가격으로 쓸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건이 없어, 바닥에.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야. 회사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회사는 어쨌든 가동은 해야 되는데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자체 패싱과 꼼수 반입을 원천 봉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민간 거래도 강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를 보낼 때도 반드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이 그동안 제외됐던 민간 시설에도 최대 5배까지 웃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수도권이 싼값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비용 장벽을 높여 자체 처리 시설을 짓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이든 처리시설이 들어서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활쓰레기의 지자체 간 이동이 오히려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쓰레기 편법 위탁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를 비수도권이 떠안는 문제 못지않게 전력 수급 문제에서도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에 전력을 대기 위해 전력망 확충을 서두르면서 충북에만 무려 34개의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된 건데요. 수도권을 위해 왜 비수도권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셉니다. 김은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세버스에서 내린 주민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청주시청으로 들어섭니다. 마을 앞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소식에 항의 방문한 옥산면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노선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는 무엇을 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느 지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주보다 앞서 제천과 영동 등 도내 곳곳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기관 전력망 계획 때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동해안과 영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간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충북이 그 한가운데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을 보면
호남권에서 끌어오는 345kV급 선로가 청주와 영동 등을 거쳐 용인으로 향하고 강원도 평창에서 내려오는 고압선도 제천과 원주를 가로질러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경북 구미와 영주에서 출발하는 고압선 역시 충북을 관통해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충북을 경유해 새로 깔리는 송전선로는 총 34개. 청주가 16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 진천 10개, 충주와 음성이 7개 순으로 고압선이 들어서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 전역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고압선들로 뒤엉켜 전력 교차로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충북 주민들은 피해만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충북도의회는 전력망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아예 전력 생산지인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남부권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에서 이렇게 끌어오면서 모든 지역에 희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까지 시행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연대투쟁까지 나서고 있어 머리 위 고압선을 둘러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민석 변호사가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민석 변호사는 청주 시민을 부자로, 청주시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며 부자 시민 통장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 간병인 통합지원센터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한 서 변호사의 가세로 민주당의 청주시장 출마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전원표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징계 청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 위원장을 둘러싼 젠더폭력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논란 역시 정당 내부의 조직 운영범주에 속한다며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천단양 지역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됐다며 당 화합과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의 37%가 65세 이상인 단양군에서 노인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뒷방에 물러난다는 옛말과 달리 65살이 넘어도 여전히 일터에서 땀 흘리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시장에서 4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지켜온 김하경 씨 부부. 능숙하게 과일과 버섯을 다루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올해 65이 된 남편은 이제 막 노인 연령층에 진입했지만 은퇴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제 건강에 허락한다면 그 박스 한 박스 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되게 손님들하고 이래 장사하는 것도 재미있고. 강당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어르신들. 단양군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현장입니다. 청소부터 단순 조립까지 올해 2천여 명이 참여하는데 여성 참가자들의 열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막 심심하고 그런데 좋아요. 볼펜 끼우는 일을 했는데요. 그냥 용돈벌이로 좋아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7%를 넘어선 단양군. 경제활동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습니다. 단양군이 이번에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작성한 노인 통계에는 이런 현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75개 지표와 흩어진 행정자료를 하나로 모아 살펴보니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노인 취업률은 56%로 2명 중 1명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과 2년 사이 7% 급증했습니다. 또 가게 사장님 3명 중 1명도 노인이었는데 은퇴 직후인 60대 후반이 주축이었습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의 어르신들이 사업자 등록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통계 수치에 나왔고요. 다만 높은 고용률 뒤에는 단기 공공 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해 청주 지역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다시 5천 명을 넘어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집계한 지난해 출생아는 지난해보다 12.8% 증가한 5,465명으로 비수도권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29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화성과 수원, 용인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인구는 88만 5천여 명으로 1년 만에 4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에 오른 충청북도가 올해는 출생아 10,000명을 목표로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 8,000명을 돌파했던 임신, 출산, 양육 정책을 올해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임산부 산후조리비, 아동수당 등을 더 늘리고 결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합니다. 이 밖에 가치자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립니다. 요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잦은데요. 도로 표면 온도가 유독 낮은 게 원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교량 위.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차는 빙글빙글 돌고 결국 난간에 부딪힙니다. 뒤따르던 차도 역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첫눈이 내린 원주에서 4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눈 온 다음에 블랙아이스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의 과속 속도를 줄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앞에서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때서부터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벌써. 교량은 일반 도로보다 온도가 낮아 결빙이 생기기 쉬운데 실제 교량과 도로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아침.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 온도는 영하 17.5도, 콘크리트 교량의 표면 온도는 영하 21.5도로 4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이번엔 철판 구조로 된 교량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였고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 온도는 영하 10도, 철판 교량의 표면 온도는 영하 13도로 역시 3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비교량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교량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면의 차이가 생기면서 생각지도 않게 노면이 교량부가 결빙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터널 입출입구도 결빙 구간이 많은데 입구보다는 출구가 더 위험했습니다. 터널 내부는 습기가 높고 자동차 엔진열로 터널 밖보다 온도도 높은데 차들이 열기와 습기를 머금고 출구 밖으로 나가면서 터널 밖과 급격한 온도차로 결빙이 일어납니다. 실제 도로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입구는 영하 15도, 출구는 영하 6도로 9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늘진 도로의 표면도 기온이 5도에서 10도까지 차이가 벌어져 영하권이 아니더라도 결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교통사고의 19.4%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발생했는데 같은 시각 결빙외 교통사고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비중도 가장 컸습니다. 밤사이 생긴 빙판길에 출근을 하다 사고가 집중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출근 시간대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청주시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예정대로 납품 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주시가 입찰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고문을 3차례나 수정해줘 자격 미달 논란을 빚은 업체입니다. 청주시는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공고 없이 예정대로 내일 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주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 충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법정에서 잔소리가 듣기 싫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신이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했던 진술과 달리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게 싫어서 저지른 일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괴산군의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